저녁 6시 거대한 저택이 고요 속에 잠겨 있을 때였어요. 거실 한가운데 놓인 유리 진열장 안에 바이올린이 석양빛에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15년 동안 매일 닦으면서도 단 한 번도 꺼내본 적 없는 그 악기가 마치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건드리지 말아던 회장님의 차가운 명령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집안에 저 혼자뿐이고 회장님과 사모님은 일주일간 해외 출장을 가신 상태였거든요. 손이 떨리면서도 유리문을 열었을 때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꿈에도 몰랐어요. 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6살 박정희라고 합니다. 15년째 대기업 회장님 댁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어느 날 금지된 바이올린을 만진 순간 숨겨졌던 진실이 드러났답니다. 회장님과 사모님이 해외 출장을 떠나신 건 그해 10월 마지막 주였어요. 일주일간 집을 부탁하네. 평소와 다름없이 관리해주고 특히 거실 진열장은 건드리지 말게. 회장님의 마지막 당부였죠. 장성훈 회장님은 70살이 되어서도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치는 분이셨거든요. 한마디 한마디가 명령처럼 들렸어요. 저택이 조용해진 첫날 저녁 청소를 마치고 거실에서 잠깐 쉬고 있었어요. 석양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면서 진열장 안의 바이올린을 비추고 있더라고요. 갈색 나무 표면이 금빛으로 반짝이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15년 동안 매일 그 앞을 지나가면서도 이렇게 자세히 본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왜 저 바이올린만은 그렇게 소중히 하실까? 궁금증이 밀려왔어요. 다른 골동품들과 달리 유독 그것만은 특별한 케이스에 보관하시면서 아무도 만지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심지어 청소할 때도 저는 유리만 닦고 바이올린 자체는 회장님이 직접 관리하셨어요. 바이올린을 보고 있으니까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어요. 보육원에서 자란 저에게는 몇 가지 없는 추억 중 하나가 바이올린이었거든요. 낡고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악기로 처음 소리를 냈을 때의 전율을 지금도 기억해요. 언젠가는 정말 좋은 바이올린을 연주해보고 싶다던 어린 시절의 소망이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렸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바이올린이 떠올랐어요. 마치 그 악기가 저를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 번만, 단 한 번만 만져봐도 될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회장님의 엄한 얼굴이 떠올라서 그 생각을 억누를 수밖에 없었죠. 15년 전 제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를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해요. 면접 당일 회장님이 직접 집안을 안내해 주셨는데 거실에 도착하자마자 딱 멈춰 서시더라고요. 정희 씨, 이 진열장 안의 바이올린만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청소도 유리만 닦고 안쪽은 제가 직접 할 테니까 손도 대지 말아요. 목소리가 얼마나 단호했는지 그 순간 온 집안의 공기가 차가워지는 느낌이었어요. 혹시 매우 비싼 골동품인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회장님이 잠깐 먼 곳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그런 것 중 하나고요. 그때의 표정이 참 슬퍼 보였는데 왜 그런지는 물어볼 수 없었죠. 사모님도 그 바이올린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씀을 안 하셨어요. 윤미영 사모님은 평소에 집안 살림에 대해 세세하게 지시하시는 분인데 유독 그것만은 회장님 말씀대로 하면 되라고 하시더라고요. 가끔 바이올린 쪽을 바라보실 때면 복잡한 표정을 지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 15년 동안 저는 정말 한 번도 그 바이올린을 만져본 적이 없었어요. 청소할 때마다 유리 케이스만 정성스럽게 닫고
바이올린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죠. 그런데 이상한 건 볼 때마다 어릴 적 보육원 시절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보육원에 있을 때 한 선생님이 낡은 바이올린을 가져다 주셨어요. 정희야, 내가 음악에 재능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배워봐. 그때부터 독학으로 바이올린을 익혔거든요. 손가락이 아플 때까지 연습했던 기억이 나요. 특히 한 곡이 있었는데 제가 가장 좋아했던 곡이었어요.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선율이었죠. 언젠가는 정말 좋은 바이올린으로 그 곡을 연주해보고 싶다던 꿈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잊혀져 갔어요. 그런데 회장님 댁의 바이올린을 볼 때마다 그 꿈이 되살아나곤 했거든요. 해외 출장 첫날 저녁이 지나고 둘째 날이 되었어요. 하루 종일 청소하고 정리하면서도 자꾸 바이올린이 신경 쓰였어요. 평소에는 회장님과 사모님이 계셔서 그런 생각을 할 여유도 없었는데 혼자 있으니까 자꾸 그쪽으로 눈길이 갔거든요. 저녁 무렵 거실 청소를 하면서 진열장 앞에 섰어요. 평소보다 더 오래 바이올린을 바라봤죠. 정말 아름다운 악기네. 이런 좋은 바이올린으로는 어떤 소리가 날까? 궁금증이 점점 커졌어요. 손이 저절로 유리문 쪽으로 향하다가 회장님 말씀이 떠올라서 급히 거두었죠. 안 돼, 안 돼. 회장님이 그렇게 당부하셨는데 혼잣말을 하면서도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바이올린이 석양빛을 받아 더욱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마치 한 번만 연주해달라고 부탁하는 것 같았어요. 셋째 날 저녁 결국 참을 수 없었어요. 온종일 그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다른 일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만져보자. 소리만 안 내면 되잖아.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유리 케이스 앞에 섰어요. 손이 떨리면서도 유리문의 손잡이를 잡았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크게 울렸죠. 바이올린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악기였어요. 나무결이 고우고 바니시가 고급스럽게 칠해져 있었죠. 그냥 한 번만 들어보자. 조심스럽게 바이올린을 들어 올렸어요. 생각보다 가벼웠고 손에 딱 맞았어요. 활을 집어서 현을 살짝 그었는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 손이 저절로 움직이면서 어릴 적 가장 좋아했던 그 곡을 연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름다운 선율이 거실 가득 퍼져나갔어요. 오랜만에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거라 실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곡의 멜로디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죠. 저도 모르게 눈을 감고 연주에 빠져들었어요. 어릴 적 보육원에서 혼자 연습하던 그 시절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일주일 출장이라고 하셨는데? 당황해서 연주를 멈추고 바이올린을 케이스에 넣으려고 했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무거운 구두 소리였는데 회장님 것이 틀림없었어요. 계약이 일찍 끝나서 돌아왔네. 회장님 목소리가 1층에서 들려왔어요. 저는 급하게 바이올린을 케이스에 넣으려 했지만 활이 바닥에 떨어져서 더 당황했죠. 누가 이걸 건드리라 했나? 회장님이 거실 입구에 서 계시면서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얼마나 차가웠는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회장님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었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말을 어긴 적이 없던 사람이 왜 갑자기 이런 짓을 했지? 회장님이 천천히 다가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발소리 하나하나가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해명해보게.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한 번만 만져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테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는데
회장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그 곡을 어디서 배웠나? 갑자기 회장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화난 것과는 다른 톤이었어요. 뭔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았죠. 보육원에서 독학으로 배웠습니다. 제가 작게 대답하니까 회장님이 깊은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회장님이 갑자기 소파에 주저앉으시면서 먼 곳을 바라보셨어요. 분명히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그 곡, 정확히 어떤 곡인지 제목을 알고 있나?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보육원에서 한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제목은 안 알려주셨거든요. 그냥 예쁜 곡이라고만 하셨어요. 제가 대답하니까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언제부터 바이올린을 배웠지? 8살 때부터요. 선생님이 제가 음악에 재능이 있다고 하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12살 때 그 선생님이 다른 곳으로 가시면서 더 이상 배우지 못했어요. 말을 하면서도 왜 이런 걸 물어보시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회장님이 바이올린을 조심스럽게 집어 들으시더라고요. 이 바이올린은 내 딸이 연주하던 거야.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어요. 20해 전에 잃어버렸지. 딸과 함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 따님이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려 했는데 회장님이 손을 들어서 말을 막으셨어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그러시면서 저를 자세히 보시기 시작했어요. 마치 뭔가를 찾으려는 것처럼요. 정희 씨, 혹시 손목에 작은 흉터가 있지 않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랐어요. 실제로 저는 왼쪽 손목에 작은 흉터가 있거든요. 어릴 적에 다쳐서 생긴 건데 평소에는 옷으로 가려져서 잘 안 보여요. 소매를 걷어 올려서 흉터를 보여드렸어요. 회장님이 그걸 보시더니 손으로 얼굴을 가리셨어요. 이럴 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시더라고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잠깐 기다려보게. 회장님이 서재로 가시더니 뭔가를 가지고 오셨어요. 낡은 사진첩이었어요.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시면서 조심스럽게 펼치셨죠. 이 사진을 한번 봐주겠나? 첫 번째 페이지에 어린 여자아이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진이 있었어요. 8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였는데 바이올린을 잡는 자세가 제가 연주할 때와 똑같았어요. 이 아이가 회장님 따님이신가요? 그래. 내 딸 지은이야. 20해 전에 교통사고로 실종됐어. 회장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당시 8살이었지. 병원에서 기억을 잃었다고 했는데 그 후로 행방이 묘연해졌어. 사진을 더 넘겨보니까 그 아이가 바이올린 레슨을 받는 모습들이 나와 있었어요. 손목의 흉터, 바이올린을 잡는 습관, 심지어 연주할 때 눈을 감는 버릇까지 제와 똑같았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정희 씨, 혹시 8살 이전의 기억이 있나?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사실 저는 어릴 적 기억이 별로 없어요. 보육원에 온 것도 8살 때였고 그 이전 일은 거의 기억나지 않거든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사고를 당했다고 들었는데 회장님이 사진을 더 보여주셨어요. 아이가 특별한 곡을 연주하는 동영상 스틸컷도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제가 방금 전에 연주했던 곡이었어요. 이 곡, 지은이가 가장 좋아했던 곡이야. 매일 연습했지. 혹시 그 아이가 왼손잡이였나요? 제가 물어보니까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도 왼손잡이거든요. 평소에는 오른손으로 글을 쓰도록 교정받았지만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왼손을 더 많이 썼어요. 최비서를 불러야겠어. 회장님이 내선 전화를 걸으셨어요. 최비서, 지금 당장 와주게.
중요한 일이 생겼어. 목소리에 긴급함이 묻어 있었어요.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죠. 최 비서가 도착했을 때 회장님이 상황을 설명해 드렸어요. 20년 전 실종된 지은이 관련 자료를 모두 가져와 주게. 그리고 DNA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에 연락해봐. 최 비서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회장님, 정말 제가 그 아이일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는데 회장님이 제 어깨를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해. 확인해 봐야 해. 사모님이 그때 들어오셨어요. 해외 출장에서 함께 돌아오셨는데 거실 분위기를 보시고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하신 것 같았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정희 씨도 왜 이렇게 창백해 보이고 회장님이 사모님께 상황을 설명해 드렸어요. 사모님은 처음에는 믿기 어려우시다는 표정이었지만 사진들을 보시고는 점점 표정이 변하셨어요. 정말 지은이와 닮았네요. 특히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의 자세가. 하지만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에요. 정확한 검사를 받아봐야 해요. 사모님이 신중하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라서 쉽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병원에서 DNA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회장님도 사모님도 평소와는 다르게 저를 대하셨어요. 존댓말은 그대로 하시지만 뭔가 더 조심스러워 하시는 느낌이었어요. 정희 씨,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회장님이 매일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나름대로 어릴 적 기억을 되살리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뚜렷한 건 없었어요. 다만 바이올린 선율을 들을 때마다 뭔가 그리운 느낌이 든다는 게 이상했어요. 일주일 후 최 비서님이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봉투를 건네드리는데 회장님 손이 떨리고 계셨어요. 사모님도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계셨죠. 회장님이 봉투를 뜯으시면서 결과를 확인하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이 글썽이시더라고요. 친자 확률 99.97%. 목소리가 떨리면서 말씀하셨어요. 정희 씨가, 아니, 지은이가 맞아.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20해 동안 가정부로 일했던 집이 실은 제 친정집이었다니요. 매일 보고 지낸 회장님이 제 친아버지였다니요. 믿기지 않아서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은아. 회장님이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지은이라는 이름도 처음 듣는 건 아니었어요. 가끔 꿈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불러주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20년 동안 너를 못 알아봤구나. 사모님도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지은이 정말 우리 딸이 맞구나. 어머니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라. 그제서야 사모님이 제 친어머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평소에 좀 차갑게 대하시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잃어버린 딸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으셨던 거였어요. 저는 아직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20년 동안 정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지은이라고 하니까 실감이 안 나네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괜찮다. 기억은 천천히 돌아올 거야. 중요한 건 너가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는 거니까. 그러시면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아버지의 손이었어요. 20년 만에 느끼는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이었죠. 그동안 고생 많았구나. 우리가 너를 못 알아봐서 가정부로 일하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사모님도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는 우리 딸로 살면 돼. 그날 밤 저는 제 방, 아니, 이제는 딸의 방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20년 동안 가정부로 살았던 삶, 그리고 앞으로 딸로 살아가야 할 삶.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도, 매일 청소했던 이 집도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이 정말 특별했어요. 평소에는 일찍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했는데 아버지가 먼저 일어나셔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지은아, 일어났구나. 아침은 아버지가 준비했어. 서툰 솜씨지만 정성이 가득한 아침상이었어요. 아버지, 제가 할게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제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말리셨어요. 지은아, 이제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우리 딸인데 왜 집안일을 하려고 하니? 목소리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따뜻하고 다정했죠. 식탁에 제자리가 새로 생겼어요. 아버지 맞은편, 어머니 옆자리였어요. 여기가 지은이 자리야. 예전에도 여기 앉았었는데 기억나지? 아버지가 의자를 뽑아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저는 아직 정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해요. 천천히 지은이라는 이름에 적응해 나갈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니까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물론이지. 20년간 써온 이름인데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지. 가장 큰 변화는 바이올린이었어요. 아버지가 진열장에서 바이올린을 꺼내서 제게 주셨어요. 이제 이건 내 거야. 마음껏 연주해도 돼. 20년 동안 금지되었던 바이올린이 이제는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게 된 거죠. 어머니도 달라지셨어요. 평소에 차갑고 엄격하셨는데 이제는 제가 뭘 하든 따뜻하게 지켜봐 주셨어요. 지은아, 배고프지 않니?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하루에도 몇 번씩 제 안부를 물으셨어요. 최 비서님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가씨,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예전에는 정희 씨라고 부르시던 분이 이제는 아가씨라고 부르시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하지만 가장 어려운 건 마음의 변화였어요. 20년 동안 가정부로 살면서 몸에 밴 습관들이 쉽게 바뀌지 않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꾸 청소할 곳을 찾게 되고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하려고 했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어요. 저는 거실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숨어서가 아니라 당당하게 제 가족 앞에서 말이에요. 그때 연주한 곡은 여전히 그 곡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가장 좋아했던 그 아름다운 선율이었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조용히 소파에 앉아서 제 연주를 들어주고 계셨어요. 아버지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어머니 얼굴에는 행복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정말 잘한다, 우리 딸. 아버지가 작은 박수를 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연주가 끝나고 어머니가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내가 어릴 때 그 곡을 연주할 때마다 엄마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이제 다시 들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뻐. 목소리에 감격이 묻어 있었어요. 저도 이상했어요. 이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니까 자꾸 그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마 어릴 적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요즘 들어 꿈에서 어린 시절 모습들이 조각조각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기억들이 돌아올 거야. 하지만 기억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상관없어.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한 거니까.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친정집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가정부 정의가 아닌 딸 지은이로서 말이에요.
창밖으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도 집안의 모든 소리들도 이제는 다르게 들렸어요. 이곳이 제 진짜 집이라는 걸 마음으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매일 저녁 바이올린을 연주해요. 더 이상 금지된 악기가 아니라 저와 가족을 이어주는 소중한 연결고리가 되었어요. 그 아름다운 선율이 집안 가득 울려 퍼질 때마다 20년간 헤어져 있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다는 걸 실감해요. 가끔 생각해 봐요. 만약 그날 바이올린을 만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평생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르죠. 금지된 것에 대한 호기심이 결국 잃어버린 가족을 찾게 해준 셈이에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동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